검은 상복 사이로 울음소리가 가득한 장례식장. 그녀가 관 앞에 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순간 주변은 얼어붙었다. 이제야 끝났군요. 드디어 자유예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눈물 닦던 자식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고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자유라니 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런 소리를 해?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가족들은 참지 못하고 달려들듯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꾸했다. 너희들 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 그 사람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제야 나는 그 지옥에서 벗어난 거야.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누군가는 그녀의 뺨을 치려 했고 누군가는 억지로 말렸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입꼬리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모였다. 장남은 술잔을 내려치며 말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어. 그뿐만 아니라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어. 둘째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 장례식장에서 어떤 남자와 몰래 손을 잡더라니까. 그 눈빛이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았어. 막내 아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설마 진짜야? 엄마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다른 남자와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다 장남이 말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우린 속았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평생 속아왔을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 오래된 서랍을 뒤지던 둘째 딸이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낯선 여자,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가 있었다. 둘째 딸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와 그리고 아이까지. 사진을 본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던 건 어머니였는데 오히려 아버지 쪽에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았다. 막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린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 아니면 엄마?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커졌다. 그녀를 불러 세운 장남이 다그쳤다. 이 사진 대체 뭐예요? 아버지랑 저 여자 그리고 저 아이 설명해봐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거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너희들 아버지 나만의 남편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 순간 장례식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자식들은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거짓말.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진실은 곧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녀의 말은 불씨가 되어 가족들의 가슴에 의혹과 분노를 번지게 했다. 장남은 이를 갈며 말했다. 우릴 바보로 안아봐. 우리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둘째 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신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다. 저건 내가 알던 아버지 얼굴이 아니야. 저 여자 앞에서만 저런 표정을 지었던 거야. 막내 아들은 혼란에 빠져 방 안을 서성였다. 만약 저 여자가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긴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껏 우리가 믿어온 가족이란 게
다 거짓이었던 거야?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갔다. 며칠 후 둘째 딸은 오래된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난 후겠지. 나는 평생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내가 끝내 고백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둘째 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왜 이제야 이런 말을 남기신 거예요? 장남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편지든 사진이든 다 조작일 수 있어. 저 여자가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정을 흔들려는 계략이야. 하지만 막내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형, 아니야. 이건 아버지 필체가 맞아. 아버지가 직접 남긴 거야. 그리고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장남은 막내의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네가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 게 확실하잖아. 장례식장에서 웃고 박수친 것도 모자라. 지금 와서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려는 거잖아. 막내 아들은 울분에 차서 소리쳤다. 형,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왜 외면해?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봤잖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결국 가족들은 다시 그녀를 불러냈다. 그리고 장남은 사진과 편지를 내밀며 물었다. 이게 전부 당신 짓이죠? 당신이 꾸며낸 거죠? 말해요. 그녀는 차분히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너희들 아버지가 직접 남긴 거야. 그 사람은 늘 두 얼굴을 하고 살았어. 너희들에게는 완벽한 가장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지독한 굴레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차가웠다. 나는 너희들의 원망을 받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막내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숨긴 아이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사진 속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숨겨진 형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장남은 끝내 참지 못하고 고함쳤다. 말도 안 돼. 그런 건 절대 용납 못해. 우리 가족은 우리가 전부야. 아버지든 누구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순간 이 집은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나 둘째 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도 명예도 아니야.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아이였을지도 몰라. 막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곧 우리 앞에 그 아이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두가 굳어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감춰온 진실을 두드리듯 아내의 내면 깊숙이 묻어둔 기억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과거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20년 전.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한 번 무너진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끊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고, 내가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나도 모르게 매일 그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가 아닐까 심장이 뛰었고, 밤늦게 온 짧은 문자에도 설레는 내가 두려웠다. 그는 젊지 않았다. 나와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인생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깊이 스며들었던 걸까?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엔 단순한 차 한 잔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그 따뜻함에 매달렸다. 내 삶에서 이렇게 떨리는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여전히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고 나에게 무심한 듯 무심하지 않은 말들을 건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와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물었다. 요즘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들킨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내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눈치가 둔해졌나 보다.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다. 그와의 만남은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으로 달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옳을까요? 그는 잠시 내 손을 꼭 쥐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요.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독처럼 스며들어 나를 무너뜨렸다. 맞는 말 같았다. 젊은 나를 지나 인생의 겨울에 서 있는 나에게 그는 불씨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그 불씨가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집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혹시 당신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않나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는 그의 아내였다. 내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가 경고했어요. 뚝 끊어진 전화기 너머의 정적 속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화는 오히려 나를 더 깊이 그에게로 끌어당겼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이성의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가슴은 정반대로 그를 찾고 있었다.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매혹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서로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그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한 발자국 더 위험한 길을 밟고 말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남편이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선 아무런 표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 정적이 나를 질식시켰다. 어디 갔다 왔어? 그 단순한 질문이 온몸을 흔들었다.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왔어.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낯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 무언의 압박이 나를 옥죄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계속 만났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불꽃 같았다. 하루하루 시드는 내 안에 그는 다시 피어나는 봄이었다. 죄책감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매달리고 말았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실은 더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숨어 다니듯 만났고 늘 누군가의 시선을 경계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위험조차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서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소. 솔직히 말해 당신이 없는 집은 감옥 같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살아야 하나 싶어. 그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도 나와 같은 절벽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벽 아래엔 수많은 삶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들. 그 모든 걸 무너뜨릴 각오가 있을까? 그날 저녁 남편이 내게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서늘한 기운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며칠 후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이 터졌다. 그와 함께 있던 카페 문이 열리더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들어섰다. 내 남편이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숨이 막혀왔다. 남편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칼날 같았다. 여기서 이러고 있었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말했다. 참 오래됐네 이곳. 예전에 우리도 자주 왔었지. 그와 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교차했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한 모금 커피를 마시고는 낮게 웃었다. 이제 보니 내 인생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결심 같은 것을 읽었다.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술을 따랐다. 그리고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내가 없어져야겠지. 나는 숨이 막혀 그를 붙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남편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절감했다. 다음 날 그와 만났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끝낼 수 없다면 다른 길을 가야지. 다른 길이라니요.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제 우리 도망갑시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자니. 그 말이 주는 유혹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세월, 가정,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질까? 도망가자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평생을 걸고 지켜온 가정을 무너뜨릴 용기가 내게 있을까가? 아니면 이미 무너진 가정을 부여잡고 살아야 할까가? 며칠 동안 나는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어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여행 가자. 단둘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오래된 바닷가 펜션으로 향했다.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이어졌다. 그와 단둘이 앉아 있자니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젊은 날의 다툼, 아이를 키우며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 그가 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넌 정말로 행복했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만 그 온기 뒤에 감춰진 결심이 느껴졌다.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행복해져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널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은 자유가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미 나를 떠나보낼 각오를 한 것이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날 밤, 남편은 혼자 집을 나섰다. 새벽녘, 나는 낯선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경찰이었다. 남편이 차를 몰고 절벽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달려갔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다.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하늘은 잔인하게 푸르렀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결국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그 앞에서 오열했다. 이제 와서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모든 게 늦어버렸다. 그 후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와 다시 마주쳤다. 함께 도망치자고 했던 그 남자.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우리 자유로운 거요. 그 순간 나는 몸서리쳤다. 그가 내게 준 달콤한 자유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굴레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도망쳐 얻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였군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한다. 불완전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불꽃처럼 타올랐던 욕망은 사라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들려드린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에는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 끝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로 돌아옵니다.
진짜 사랑은 도망이 아니라 마주함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